이게 지금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.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없으면 원하는 대학 갈 수 없느냐 이런 건데 아니 실제로 학생부 내신 성적 좋은 애들 중에도 세특이 굉장히 좀 빈곤한 애들도 좀 있어요. 특정 과목에서는 선생님이 그냥 한 줄 적어주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보통 학생부 종합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는 세부능력 특기 세특사항이 제일 중요하다. 중요한 건 맞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그 세특사항이 왜 중요하냐? 우리가 말하는 교과학습 발표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평면적인 지표를 어떻게 보면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기록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과목별, 개인별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큰다라는 것은 평가자의 관점에서 보면 평가할 수 있는 팩트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할 때 굉장히 그 관점을 크게 갔느냐 적게 갔느냐의 문제니까 역시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. 평균적으로 보면. 왜 그러냐? 결국은 평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거고 평가 항목이 있고 평가 지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평가 지표에 없어 빠져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자가 관점에서 보면 이걸 넣을 수 있는 이게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세부능력 특성이 중요한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보면 개인차가 좀 있고 또 학교별로 보면 기록의 차이가 커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의 프로파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도 이걸 작성을 할 때 선생님들도 저도 학교 교사지만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행동특성민 종합의견은 선생님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돼요. 하지만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말 그대로 특기사항인 거죠. 그러니까 교수님이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교과학습 발달의 결과만 나와 있잖아요. 그다음에 창의력 체험할 때 결과하고 내용만 나와 있잖아요. 근데 거기에 특기사항을 쓴다는 건 어떤 학생이 만약에 1등급을 받은 과목이 있다면 어떻게 1등급 받은 거야? 특기사항을 보면 아 얘가 수업 시간에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 개인별 특기사항에 보면 아 얘가 방과 후도 이런 걸 들었고 그다음에 뭐 자기주도 학습이나 이런 걸 했구나 이래서 1등급이군 하고 이해가 되는 거죠. 그러면 그 숫자 2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그 어떤 발달 사항을 이해하는데 입체적인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거죠. 근데 어떤 건 전혀 불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의 성적이 3등급인데 특기사항에 정말 진짜 엄청 잘해요 이렇게 써준다고 극복되지 않아요. 네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답은 나왔죠.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없으면 대학을 갈 수 없다. 아니요. 다른 전형으로 가면 됩니다. 그냥 여기에 너무 집착한다고요. 깜짝이야. 이렇게 지혜로운 조언을. 다른 전형으로 가면 아니, 한 반에 30명인데 그 30명 모두 다 학종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. 심쿵. 아니, 우리 교육이 진짜 이 학생이 학종이냐 비학종이냐를 구분해서 지도를 해야 돼요. 근데 전부 학종에 매달리게 하면 이건 경쟁력이 없는 거죠. 맞아. 제가 학교 교육 목표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글로벌 리더 육성이에요. 다 리더로 육성하면 어떡할 거야. 그래, 맞아. 정말 바보 같은 목표라고 생각해요. 알겠습니다.